눈썹뼈가 도출이 돼 있어요. 눈썹자 될 수 있을까요? 좌우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자를 대고 그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도출이 되어 있거나 이상 눈썹에서는 눈썹자가 전혀 의미가 없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이제 발도해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도해법 중에서 네 번째 팁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발도해법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포인트. 자,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시는 분은 오른쪽에 빨간 버튼을 좀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팔도해법 중에서 이 포인트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한번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눈썹을 이제 그려봤는데요. 저는 이제 눈썹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의 표준형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T 포인트. 자, 여기가 이제 S 포인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S. 자, 센터 라인이죠. 포인트. 자, 여기가 S1, S2. 오늘은 바로 이렇게 여기 T 포인트. 어제 지난 시간에 T 포인트. 오늘은 바로 이 엔딩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딱 봐도 눈썹의 꼬리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아시게 되시는 부분이죠. 꼬리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T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를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게 되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기술자분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사실은 합니다만은 고객의 얼굴이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쪽 눈썹도 있겠죠. 이쪽 눈썹도 있는데, 자, 한번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자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양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이제 2D라고 합니다. ED. 자, ED. 자, 우리가 이제 2D, 3D, 뭐 4D 이런 말을 하는데 2D는 평면이죠. 이제 평면에서는 지금 좌우 대칭이 딱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그리드를 갖다 놓고 그리드 자를 갖다 놓고 하거나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 1mm도 안 틀리고 0.1mm도 안 틀리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2D에서는. 근데 우리는 얘가 사람한테 시술하는 3D 형상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케이스가 좀 많은 사람들은 사람 얼굴을 디자인을 딱 할 때 짝짝이구나, 이 센터 라인을 기준점으로 했을 경우에 좀 짝짝이구나 하는 느낌을 누구나 다 받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하죠. 왜? 좀 기분이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객이 자기 얼굴이 짝짝이라고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고객분들은 본인의 얼굴에서 눈썹이 어느 정도 있거나 나 있거나 털이 또는 없거나 하는 정도는 여자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남자분들도 이제 눈썹에 대해 관심이 이제 예전만큼보다 훨씬 이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눈썹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눈썹을 뽑으시는 분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눈썹을 뽑았어요. 그래서 눈썹의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분들은 자기 눈썹에 눈썹 털이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없거나 나는 어디 꼬리 부분이 없어, 눈썹 머리 털이 많아, 뭐 이 정도는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 눈썹이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미구라고 해요. 미구. 눈썹의 뼈예요. 눈썹 뼈. 눈썹 뼈입니다. 이 부분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눈썹 뼈인데 이 눈썹은 우리 눈썹 뼈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뭐 브로우본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뭐 브라운본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눈썹 뼈인데 이 눈썹 뼈가 양쪽이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력이 되시는 분은 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이제 미두 앞부분의 눈썹 뼈가 양쪽이 밸런스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기는 좀 평평한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은 좀 평평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상학적으로 뭐 인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맑고 깨끗하고 평평하고 주름이 없고 이래야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관상학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평평하고 이래야지 이제 좋습니다. 굴곡이 많이 없고 아마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눈썹 뼈가 튀어나오거나 함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 10중 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눈썹 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양쪽이 다르게 보이는 눈썹 뼈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고객분들은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야. 나는 내 얼굴은 좌우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술자들은 눈썹을 디자인하고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를 해보면 어느 한쪽의 눈썹 뼈가
튀어나오거나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술자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좌우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고객분들이 의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알려주고 시술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좌우 밸런스를, 양쪽이 다른데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힘이 들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채면 할 수 없이 시술은 하겠지만 고객이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객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중 8구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짝짝이가 아닌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객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굳이 기술자가 당신 얼굴이 짝짝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속임수야, 일종의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 고객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죠. 그래서 본인 얼굴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눈썹이 짝짝이인 줄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언밸런스한 눈썹을 어느 한쪽이 튀어나오거나 어느 한쪽이 꺼져 있는 눈썹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라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주제, 이 엔딩 포인트죠. 이 엔딩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찍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숙제인데, 자, 여기서 해답을 드리면 많은 기술자분들이 그거였어?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몰랐어요. 실제로는 모르는 것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기술의 컨닝이죠. 사실은 이거였는데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였어,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몰랐으면서.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세미나를 과거에 많이 좀 해보면 반영고 화장을 가르친다고 하는 기술자분들도 사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만 알고 있는 것 정도? 뭐 그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양쪽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에 이 포인트를 찍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구나.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 정답은 보이는 대로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자, 보이는 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 눈썹의 길이죠. 눈썹의 길이를 딱 정할 때 메이크업 기법에서는 어떡합니까? 콧망울에서부터 눈의 외안각이죠. 외안각을 거치는 연장선이 눈썹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2D. 자, 2D라는 게 뭐예요? 얘는 대칭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된 경우에는 이 메이크업이 이게 나오지만은, 자, 우리는 사람 얼굴에 디자인 한다 그랬어요. 사람 얼굴에 디자인 했을 때는 이 기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딱 되었을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얼굴은 10중 5 이상은 좌우 밸런스가 이 미구라는 눈썹 뼈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D에서의 기법을 이용하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왼쪽, 제 왼쪽입니다, 여러분. 항상 미용 문신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할 때는 기술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술자가 이쪽에 앉았다가 머리맡에 앉았다 이쪽에 앉았다 막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엉터리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자 중심으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말을 하게 되면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고객을 기준으로 누워 있으신 분의 고객을 기준으로 자, 제가 지금 이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렇게 눕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어 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자, 얘는 자,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한물이라고 적어 놓죠. 얘는 정상. 하나는 도출이 되어 있고 하나는 꺼져 있고 이 정도 상황은 너무 이제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이고 왼쪽은 약간 도출이 되어 있다. 이 뼈가 도출이 되어 있다. 여기에 상황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쪽과 뼈가 튀어나온 쪽. 보통이고 튀어나온 쪽입니다. 자, 튀어나온 왼쪽은 그러면 디자인을 눈썹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즉 정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정면이죠. 자, 정면에서 딱 봤을 때에 튀어나온 쪽과 안 튀어나온 쪽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얘는 뭡니까? 얘는 살짝 음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은 뭡니까? 얘가 도출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양으로 보입니다. 왜?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서 딱 봤을 때는 도출이 된 쪽이 짧다. 자, 여기다 또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보여. 어디서 어디까지가 T포인트에서부터 엔딩 포인트가 짧게 보인다. 정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자, 기본형으로, 얘는 기본형으로 보이죠. 얘는 기본형으로 안 보입니다. 또는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게 지금 3분의 1 등분형이죠. 표준형에서 3분의 1 등분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도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부분에선 얘는 3분의 1 등분형으로 보이지 않고 꼬리 부분만 4분의 1 등분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짧게 보이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들리지만 튀어나온 쪽의 눈썹은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까지만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이 이쪽이 자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자 오른쪽은 정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서를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 부분 정상적인 눈썹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찍어요. 이렇게 딱. 얘가 이 포인트가 되죠. 자, 얘가 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정상적인 걸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찍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경우. 자, 얘를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쪽도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얼굴을 감싸쥐듯이 해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똑같이만 손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게 바로 엔딩 포인트가 됩니다. 이 엔딩 포인트는 뭡니까? 오른쪽 눈썹이죠. 이쪽이 오른쪽과 같게 어떻게 보이는 정도만. 자, 이해갔습니까? 자, 보이는 정도만 오른쪽과 같게 자, 이쪽을 먼저 찍는다. 자, 얘와 같이 이렇게 찍는다. 어떻게? 오른쪽과 같게 길이 같게 보이는 정도로만 찍는다. 이거죠. 본인이 기술자 눈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정도로만 찍는다. 이 보이는 정도가 틀리면은 그건 기술자 아닙니다. 기술자 눈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기술자가 보는 눈부터 좀 기른다. 보는 눈이 정상일 때 이쪽을 같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찌 될까요? 자, 보이는 부분만 하게 되면 눈썹의 길이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눈썹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좌우 눈썹을 따로 떼어서 봤을 때는 길이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쪽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출이 되어 있는데 이쪽 정상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쪽에 경사가 져 있다 그랬죠.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엔딩 라인을 정했는데 막상 시술하고 보면 이쪽 눈썹이 정상적인 눈썹보다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 눈썹 길이를 쟀을 때는 이쪽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길게 보이는데 얘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쪽이 더 길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자,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객과 기술적으로 기술자와 의견이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객 부분에 눈에 이 뼈가 좀 도출이 되어 있다는 거를 고객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면 시술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고객분들이 기술자 찾아왔는데 예쁜 눈썹을 만들려고 왔는데 기술자가 자기 눈썹을 보고 짝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상해했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좌우 밸런스를 맞게 시술하고 싶은데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가 홍보용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은 이런 분들의 사진은 거의 없어요. 도출이 되거나 양쪽이 짝짝이거나 하는 그런 사진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 그냥 보기 좋은 사진들만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홍보용 사진들은 보기 좋은 것만 이제 보내죠. 그거는 뭐 사람이 다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기술자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손님들이 바로 어떤 손님일까요? 이제 정답은 다 나왔어요. 눈썹뼈가 튀어나오거나 좌우 밸런스가 안 맞거나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형 눈썹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자 입장에서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게 바로 미구, 즉 눈썹의 뼈가 언밸런스한 경우에 기술자들이 좀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기가 쉬운 일자형 눈썹에다가 젊어 보이는 눈썹이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 왜 중국형의 그 예쁘고 수려하고 여자 허리 라인 같이 쫙 아름답게 가는 눈썹을 왜 만들기를 싫어하느냐? 바로 눈썹의 뼈가 살짝 도출이 된 경우는 그런 눈썹을 만들기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중국형 눈썹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짝대기 같은 일자 눈썹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조금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은 무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식한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는 기술자들이 고객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술은 엉망인데도 고객이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기술이 엉망인데도 동네 아줌마들은 자기가 다 시술해.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싼 맛에 그 아줌마들은 기술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엄마가 동네에서 싸게 시술하고 갔는데 따님은 딱 보니까 엄마 그 눈썹 어디서 했어? 세상에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죠. 제대로 알려주면서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딸려서 안 되고, 모든 고객들에게 일자 눈썹만 하자니까 스스로의 이론이 궁핍하거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를 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 중에 10중 10명 중에 5명은 일자형이 안 어울린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자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속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SNS에 인스타나 이런 데 보십시오. 중국형 눈썹은 잘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거의 다 일자형 눈썹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한국 기술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자, 오늘의 결론은 첫째가 뭐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의 결론은 첫째. 자, 이 포인트는 메이크업 기법대로 정하는 건 일단은 맞으나 좌우 길이가 심각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도출되지 않는 쪽을 기준으로 정면에서 보이는 대로 정한다. 이렇게 잡고 보이는 대로 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메이크업 기법대로 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잡는다 하는 것이에요. 둘째, 자, 손님은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눈썹 자를 대지 않는다. 두 번째, 눈썹 자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썹뼈로 인하여 언밸런스한 눈썹에서 눈썹 자를 대고 눈썹을 그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D나 정상적으로 얼굴이 조금 넙대대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눈썹 자를 댈 수 있어요. 좌우가 비슷하고 평평한 경우에. 근데 눈썹뼈가 도출이 돼 있어요. 눈썹자 될 수 있을까요? 좌우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 자를 대고 그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도출이 되어 있거나 이상 눈썹에서는 눈썹자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눈썹자를 만드신 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눈썹에서는 그 눈썹자를 대면 좋아요. 잘 못 그리는 분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도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눈썹자가 전혀 필요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눈썹이 얼마나 많은데 기술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기술자는 이쪽에 앉아야 되겠죠. 이쪽에서 시술하지 못하고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엠보 눈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더욱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형 눈썹, 도출이 되어 있는 눈썹, 이 얼마나 선 하나가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고 류가 중요하고 기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은
이 기법상으로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